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이번 축구 토토 33회차 분석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뭔가 이번 회차에 많이 적중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회차에서 제가 10경기 이상, 10경기 포함을 해서 10경기 이상 적중을 한다면 여유 되시는 대로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프로토도 분석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안 걸면 경기를 잘 보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프로토까지 자주 할 용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원 계좌는 영상 밑에 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텐션이 굉장히 업되어 있는데 이번 회차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분석도 열심히 했고 자신도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분석에서 컵 경기에 대한 반영은 하지 않았어요. 컵 경기도 제가 다 봤는데 다들 로테이션을 너무 돌려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보다는 K리그 분석 내용을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자, 분석 보시기 전에 다 같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구토토 33회차 저의 예상 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울산 대 성남. 울산은 주중 수원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강등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막판에 계속 동점골을 먹히면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무실점 승리가 눈에 띄는데, 공격수인 주니오 선수가 상대편 세트피스 상황에 최종 수비 라인 쪽에 들어와서 수비를 해주면서 그런 최근 불안했던 수비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시에는 양 사이드의 빠른 발을 이용한 공격은 입 아플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구와의 경기에서 김도훈 감독님이 퇴장을 당한 뒤에 5경기 징계를 받고 그 경기부터 해서 주중 경기였던 수원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1승 3무 1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이었는데, 상황에 맞게 선수 교체나 전술적인 변화에 즉 대응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번 성남과의 경기에는 김도훈 감독님이 벤치로 돌아옵니다. 벤치로 돌아오면서 전술이나 경기 상황에 맞는 선수 교체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점으로 보입니다. 자, 상대편 성남은 지난 제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제주에 온 태풍에 의한 비바람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경기였고 3점이라는 실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지만, 어차피 기상 상황에 의한 것이라면 제주 유나이티드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기 내내 제주에게 주도권을 뺏긴 경기였고 수비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중앙수비 임채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 성남으로 수비 라인을 낮게 잡아가야 되는데 제주전에는 기존 성남의 수비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임채민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윙 쪽 수비인 연재훈 선수가 센터백을 맡는데 수비들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김동준 골키퍼 자책골 제외한 나머지 두 골 모두 수비 실책이에요. 이창용 선수의 쓸데없는 반칙으로 인한 페널티킥 제공, 서보민 선수와 임승겸 선수의 호흡 미스로 인한 제주 이근호 선수에게 볼을 내줘서 골을 먹히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주중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서보민과 호흡 맞지 않았던 왼쪽 수비수 임승겸 선수를 빼고 수비에 변화를 주면서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공격 시 전개 과정까지는 좋지만 역시 결정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울산과의 경기에는 공격에 에델 선수와 센터백 임채민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울산은 김도훈 감독님이 벤치로 복귀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변화나 선수 교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지금 우승을 전북과 지금 승점이 동점이에요. 우승을 위해서는 승점 3점이 절실하다는 점, 홈에서의 경기라는 이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성남은 공격의 에델, 수비의 임채민 선수가 복귀가 예상되는 경기라는 점이 이점으로 보이지만,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을 때 바로 그 예전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울산이 원정에서 성남을 4대1로 잡았을 때의 경기처럼 울산이 홈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1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잘 뜨지 않는다는 점과 배당 또한 울산 승을 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이 경기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대구 대 제주. 대구는 지난 주말 인천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역시 대구는 3-4-3 포메이션으로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를 전방에 배치한 공격 형태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골문으로 향하는 슛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히우드 선수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페널티킥을 얻어서 에드가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으나 경기 막판에 조현우 선수의 판단 미스로 인해 골문을 비우고 펀치를 해서 명준재 선수가 빈 골대로 밀어넣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하지만 조현우 선수가 그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이 주중 전북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면서 골대를 든든하게 지켰고, 박기동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나 부상으로 인해서 에드가 선수와 빠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됐죠.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한 뒤에 전북이 초조해져서 수비 라인을 엄청 올리고 계속 공격을 퍼붓다가 막판에 에드가와 세징야의 역습으로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2대0 승리를 전북 홈에서 이뤄냈습니다. 최근 좋은 경기력에 비해 3연속 무승부를 전북 홈에서 끊어냈다는 건 대구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전북과의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린 뒤에 힘이 풀려서 선수들이 좀 많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주와의 경기까지 체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 보여요. 제주는 지난 성남과의 경기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기분 좋은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연이어 골을 기록하면서 3대0 대승을 거뒀지만, 성남의 모든 실점들이 성남 선수들의 실수에 의한 골들이었기 때문에 제주의 경기력이 나아졌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주중 경기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페널티킥 상황 같은 변수들이 있고 한 골차 패배로 보인다라고 포항과의 주중 경기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결과 그대로 나타났죠.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으면서 포항에게 한 점 차 패배를 했습니다. 또한 좋은 날씨에서 성남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주의 경기력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수비 라인에 아산에서 전역한 선수들 안현범, 김지훈 선수, 상무에서 전역한 백동규 선수가 포백 라인을 꾸리고 있는데, 전반전까지는 그래도 미들과의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상대팀에게 공간을 잘 내주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후반전부터 점점 간격이 멀어지면서 수비와 미들 라인의 거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포항한테 공간을 내줬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을 봤던 게 포백 라인이 라인을 안 맞춥니다. 일류첸코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저는 일류첸코가 공 잡았을 때 옵사이드인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풀샷으로 수비 라인을 잡아주는데 이건 제주 수비 라인 개판이에요. 라인이 전혀 안 맞아요. 수비에서 라인 잡아주는 선수가 없어 보이고, 미들에서 윤빛가람 선수가 공격으로 뿌려주는 공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는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 외에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공을 돌리더라고요. 전술적인 측면보다는 윤빛가람 선수가 생각하는 움직임으로 공격 선수들이 움직여주지를 않아서 그런 공격적인 패스를 못 주는 느낌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마그노 선수는 쓰레기고 오사고나 선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항과의 경기를 보고 확실하게 느꼈고, 그래서 대구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전북 대 수원. 전북은 주중 대구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홈에서 패배를 기록했어요. 좌우 윙백인 김진수와 이용의 오버래핑에 의한 크로스로 측면을 자주 공략을 했는데, 크로스가 거의 뭐 착불 크로스예요. 알아서 받으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홍정우 선수가 수비 중에 핸드볼로 인해 페널티킥을 내준 이후에 후반에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최전방 투톱을 호사와 이동국 선수로 가져갔고, 그 와중에 이동국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으나 골로 기록시키지 못하면서 전북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만 하다가 결국 대구의 역습에 두드려 맞고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중에 패배를 한 게 주말 경기 분석에 도움을 줬어요. 승점이 울산과 같아지면서 홈에서 수원을 맞이해서 무조건 승점 3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은 울산과의 주중 경기에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죠. 선발로 나온 최전방 공격수가 오영규 선수였는데 18살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어요. 오히려 김민우 선수가 공격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고, 타가트 선수가 부상이 크지 않아서 교체 투입이 되면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듯 싶었으나 울산 상대로는 역시 역부족이었어요. 또한 수원은 FA컵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전북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 돌린다고 이임생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그닥 로테이션 할 자원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로테이션 하는 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전북이 이기는 게 맞고 배당 또한 전북 승을 가리키고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전북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본머스 대 웨스트햄. 본머스는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나다나키의 헤딩슛과 해리 윌슨이 두 골을 기록을 했죠. 본머스는 공격 상황에서 미들과 수비 자원들이 굉장히 느리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였고, 수비 상황에서는 수비 자원은 많은데 자리를 잡고 많이 움직이지를 않아서 상대편에 슈팅 찬스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워낙 사우스햄튼이 유효 슈팅이 많지 않았고 한 골도 페널티킥으로 먹힌 거였어요. 어쨌든 본머스는 두 경기 연속 3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력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했죠. 야르몰렌코의 골과 크레스웰의 환상 프리킥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 공격 작업 시에 빠르지는 않지만 미들 자원들과 공격진들과의 연계 과정이 굉장히 좋고, 수비에서는 파비안스키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능력이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그 3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두 팀 모두 상승세이나 웨스트햄의 사이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배당은 본머스 정배지만 웨스트햄과 뭐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배당으로 저는 이 경기 본머스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번리. 아스톤 빌라는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어요. 한 명이 부족한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지켜내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웨슬리 엘가지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전체적으로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의 비중이 더 실린 아스톤 빌라지만 반면에 번니는 8골 7실점으로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두 줄 수비를 하고 공격할 때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번니 사이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첼시 대 브라이턴. 저는 이 경기 경기력 분석보다는 패턴과 배당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경기력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첼시인데, 지금 첼시 경기가 6번 경기에 있어요. 6번 경기에 있는데 6번 경기가 K리그와 프리미어리그가 시작한 28회차부터 지금 전주 32회차까지 6번 경기는 투표율 제일 많은 게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첼시 경기는 모험이긴 하지만 첼시 승은 일단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패턴상 너무 6번 경기는 가장 많은 투표율이 절대 적중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웬만하면 경기력을 보고 배당이나 패턴들을 참조를 해서 가는데, 이번 33회차 토토 6번 경기는 승리를 투표 승리가 아니라 투표율이 가장 많은 경기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턴으로만 봐서 이 경기 첼시의 무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크리스탈 대 노리치. 크리스탈은 전 경기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6경기에서 4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공격력이고 자하 선수의 폼이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상대로 한 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골을 먹혔죠. 아이에우 선수가 2골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력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노리치 시티는 번리를 상대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홈과 원정 기복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주전 수비수, 주전 미드필드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수비가 완전 개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부리그에서 올라온 팀들은 자원이 많지가 않아서 주전 선수 한 명만 빠져도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푸키가 아무리 폼이 좋다 하더라도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로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8번 경기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 토트넘은 최근 에릭센이 부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들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굉장히 불안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어요. 수비에서도 베르토먼과 알도에르트가 센터백들이 상대방 공격수들을 놓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홈에서 토트넘이 집중력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마 사부 리그 팀 콜체스터한테 패배한 이후에 아마 선수들 빠따 쳤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실력, 체력, 빠따력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홈 경기 앞두고 빠따력 한번 팀원들한테 보여줬을 것 같아요. 자, 상대편 사우스햄튼은 지금 원정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 5연승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경기력으로 볼 때는 수비가 잘 나오지 않는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많은 실점은 내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 경기 그래서 토트넘이 한 골 차이 정도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울버햄튼 대 와포드.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나 와포드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로 보여요. 하지만 저는 울버햄튼의 선수들이 와포드 선수들보다는 경기력이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이 더 보이고,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팀들이 경기를 할 때는 저는 홈팀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배당 또한 울버햄튼의 정배가 주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에버튼 대 맨시티. 에버튼은 최근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홈버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버튼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경기를 보면 그냥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버튼의 단통패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서 역배가 나오면 바로 그냥 2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에버튼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강원 대 인천. 강원은 지난 주중 성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어요. 강원이 수비가 흔들렸던 성남을 상대로 패배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결론은 양쪽 날개, 강원 돌풍의 중심이었던 왼쪽 윙 조재환 선수 경기 시작하자마자 발목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어요. 김지현 선수 훈련 도중에 무릎 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죠. 양쪽 날개를 다 잃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새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날개가 없어서 지금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면 강원은 공격 전개 시 문제가 엄청 크고 성남과의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공격이 전혀 안 되죠. 상대팀 인천은 주중 상무와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기록했어요. 주중 경기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꼴찌 탈출을 위한 투지가 무승부나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적중을 했죠. 컨디션이 올라온 무구사를 필두로 좌우 명준재와 김호남이 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강원의 승 없다 강하게 보고 있고 강원의 무패 투픽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서울 대 상무. 서울은 지난 주중 경남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중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서울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 또한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황현수 선수의 헤딩으로 만들어낸 골이었고, 주도권은 계속 가져가지만 결정짓는 게 힘들어 보이는 서울입니다. 상무는 인천에게 전반 초반 3골을 실점을 하면서 3대2 패배를 기록했죠. 강현무 골키퍼의 실책도 있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무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공격의 김건희 선수는 골 결정력이 정점을 찍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상무는 김건희 선수의 골 결정력을 제외하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경기력이에요. 결론적으로 서울의 홈에서 페시치 선수가 살아날 느낌이 오고, 심판도 자주 도와주는 서울이고 상대 전적 또한 서울이 앞서 있는 점, 배당도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보고 이 경기 서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경남 대 포항. 경남은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중 K리그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남은 주전 선수들이 모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주도권은 서울이 가져갔지만 오랜만에 백이종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승점을 가져왔어요. 제리치 선수가 찬스가 많았으나 결정짓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언제든 결정지을 수 있는 선수이고, 쿠니모토의 크로스나 프리킥 위협적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포항은 지난 제주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간중간 제주한테 위험한 장면을 많이 연출하긴 했지만 최근 골키퍼 선방이 많이 빛나고 있죠. 또한 중원에서 최영준 선수와 이수빈 선수가 공수에 있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간만 있으면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가 돋보였던 완델순 선수였죠. 그렇게 완델순 선수가 몇 경기 연속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을 호소하면서 경기 도중에 주저앉았죠. 벤치에 사인을 보내면서 교체 아웃이 됐어요. 부상으로 완델슨 선수가 나가면서 급격하게 제주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이에요. 그만큼 완델슨 선수가 포항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고, 근육에 이상은 없다고 나왔지만
뉴스에 근육에 이상은 없다고 나왔지만 최근 너무 많이 뛴 완델손이기 때문에 한 경기 정도는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즌 맞대결에서 경남을 상대로 완델손 선수가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포항이지만 그 완델손 선수가 없다는 건 큰 손실로 보입니다. 그만큼 공격 작업에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포항의 승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경남의 승무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레스터 대 뉴캐슬. 이 경기는 경기력만 봐도 레스터의 폼이 굉장히 좋고 폼이 좋은 데는 은디디와 메디슨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을 공격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평균 득점이 1점도 안 돼요. 경기력이나 배당, 레스터 홈 미점 모든 조건들이 레스터의 승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경기 레스터의 단통 승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최종 픽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는 조금 다른 픽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픽 가져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12시에 공유를 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했던 거를 좀 간추리느라 좀 늦게 업데이트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